자, 지금 시간이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후 9시 39분. 자, 이번 동영상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실 때 참고하시라고 영상을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려드리는 자료를 좀 보시고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이 자료가 굉장히 유용하다 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데 나름 보시면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자금의 흐름이에요. 예?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자금의 흐름입니다. 자, 보시면 외국인은 지금 3조 7천억이 남았어요. 예. 개인은 5조 9천억이 남았습니다. 자, 외국인은 26조에서 3.7조가 된 거고, 예. 개인은 마이너스 18조에서 마이너스 5.9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2조 원이 감소한 거고, 여기 이제 매도가 감소한 거죠. 그리고 여기는 22.3조가 감소했죠. 그러니까 지금 개인의 매도 감소분보다 외국인의 매수 감소분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외국인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잘 보세요. 외국인이 매수가 최고일 때 고점이에요. 이게 맞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걸 맞다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외국인이 매도가 최고가 되면 주가는 내려갈 확률이 커지겠죠. 요게 전제예요. 자, 외국인의 매도가 증가하면 주가는 하락한다요. 여기서 하락은 저점의 경신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저점을 찍었을 때 매도분이 요만큼밖에 안 됐어요. 요거밖에 매도 안 했다고. 근데 이만큼 반등하는 동안 요만큼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요 반등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정당한 거죠. 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갔지. 근데 다시 내려갔어요. 이게 왜 내려갔냐? 매도했어요. 매도했다고. 그러니까 매도했기 때문에 하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상적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올라갔죠? 근데 내려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상승했는데 매도했다고. 이상하죠? 이제 엇박자잖아요. 엇박자. 그러니까 증시는 오르는데 외국인은 매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존의 흐름과 다른 방식이에요. 그리고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더 매도해요. 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더 매도해요. 그죠? 그래서 이 바닥에서 이 바닥 한 이쯤이잖아요. 이만큼 올라갔어요. 지그재그로 이만큼 올라갔는데 이만큼 매도했어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증시는 오르고 있었지만 외국인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내릴 때 이만큼을 내렸어요. 이만큼을 내렸는데 여기가 깨졌죠. 왜? 매도세가 최고니까. 여기서 따졌을 때 여기가 매도가 최고고
여기가 매도가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낮아야죠. 여기가 매도세가 더 센데. 지금도 이게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예? 지금도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 저점도 깬 거죠. 그러니까 이 저점을 깨는 이유가 단순하게 계엄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계엄 때문에 계엄이 뜬 건 최근이잖아요. 예? 계엄 사태가 벌어진 건 최근인데 외국인이 매도를 시작한 건 7월 12일이라고요. 예? 그 이후로 계속 팔아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팔고 있어요. 다시 반등하고 있죠. 반등했죠. 수없이 반등했어요. 반등이 한 번 나온 게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여기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지금 7번째 반등이에요. 예? 반등만 지금 7번째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외국인이 매도세를 계속 키웠어요. 매도세를 계속 키웠다. 그리고 그 키운 매도세를 계속 유지했어요. 예. 매도세를 계속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예? 매도세를 계속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저점을 경신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는 거죠. 자, 외국인의 매도세가 증가하면, 예? 저점을 경신할 가능성은 똑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 상승하려면 매도세를 줄이고 매수세로 전환해야죠. 예. 그 매수세로 전환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계속 매도세를 키워나가면, 예, 반등과 하락을 계속 거치면서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도 외국인이 아직 하락을 포기했다라고 판단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반등을 해야 될 때라고 보여지니까 반등을 하는 거지. 예, 외국인이 여기서 상승으로 전환을 해야겠다라는 의지를 아직은 공격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돌리고 싶으면 매수하면 되잖아요. 예? 현물을 매수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뒤집어져요. 근데 아직 현물 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예.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전환하기가 힘든 거죠. 자, 오늘 삼성전자 기타 법인이 791억을 샀어요. 근데 외국인은 1319억을 팔았죠. 그러니까 아직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끌어올릴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한 거예요. 외국인은 계속 현물을 파는 거예요. 네? 외국인은 계속 현물을 파는 거죠. 기껏해야 잡주들 몇 개를 매수하겠죠. 그럼 잡주 매수해서 뭐 하겠어요? 나중에 또 파는 거지. 얼마 사지도 않았는데. 네? 그거 왜 사겠어요? 던지려고 사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에서 보면 개인의 매도, 예? 개인의 현물 매도 증가에 의해서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외국인의 현물 매수에 의해서 반등이 나오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개인의 현물, 예, 매수세가 지금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물 매수세가 죽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거지 외국인이 현물을 매수해서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저점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예. 저점이 나왔다. 이런 생각이 안 든다는 거죠. 예? 저점이 어딜까? 나온 걸까?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의 자금 흐름만을 봤을 때는 그런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모니터링을 해보세요. 실제로 외국인이 현물을 매도하는 대로 주가도 계속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흐름이 바뀌는지만 계속 봤다는 거죠, 저는. 네? 이 흐름이 계속 바뀌는지 보고 안 바뀌면 계속 하방을 주장한 거예요. 반등이 오든 하락이 오든, 예. 아직은 외국인이 전략을 바꾼 건 아니겠구나 판단하고 아이디어를 드린 거죠.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은 기관계로 보셔야 돼요. 외국인을 볼 필요 없이 기관계.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대충 맞아요. 네? 대충 맞습니다. 자, 예. 위로 올라갈 거다? 그러면 기관계가 사야 되고 개인이 팔아야 돼요. 개인이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요 구조가 만들어져야 돼요. 계속. 자, 보시면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여기가 고점인데, 예? 여기가 고점이에요. 근데 보시면 계속 가잖아요. 매수세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어쨌든 계속 빠지는 거예요. 예? 어쨌든 빠지는 거라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왜곡이 나오죠. 이거 왜곡이 나오는 거잖아요. 왜? 개인이 사는데 올랐어. 그죠? 개인이 사는데 올랐으니까 수급은 쓰레기야. 개인이 사는데도 주가가 올랐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결국엔 개인이 사면 오른 건 다 빼는 거죠. 네? 오른 건 다 빼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개인이 매수를 들고 있는데 올려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려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개인이 팔잖아요. 팔면 예, 기관이 계속 사주고 개인이 팔면 결국엔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계속 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이 매수세로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야 됩니다. 여기가 어떻게 움직이든 말든. 그래서 코스닥을 보실 때는 개인과 기관계의 관계를 보시고, 예, 그다음에 코스피를 보실 때는 외국인과 개인의 흐름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에요. 저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못 읽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그려진 차트를 좀 보면 자, 이렇게 보세요. 보시면 항상 차트를 보실 때 상단선과 하단선의 위치를 제일 먼저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단선, 그 다음에 이격 볼벤, 볼벤, 이렇게 네 가지를 딱 체크해 놓고 보시면 대충 범위가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로 보정을 해야 돼요. 오버슈팅 하거나 언더슈팅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 이제 보정을 해 나간다는 거죠. 그럼 월봉으로 봤을 때는 12월 며칠이었죠? 3일. 그때
요 상단선 왔을 때 그때 빼고는 매도 기회가 없어요. 사실은 매도 기회가 없습니다. 이날이요. 이날 올라온 거 빼고는 월봉의 상단선 근처에 온 거는 없어요. 이게 다예요. 한 번 딱 오고 바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날 매도를 못 잡았다면 사실상 매도를 잡기도 쉽지 않은 형태였다는 거죠. 그리고 322를 뚫고 내려간 후부터는 매도자는 보유 영역에 들어간 거니까 뭐 딱히 할 게 없잖아요. 보유의 영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매도자는 월봉에서는 할 일이 없어요. 지금 위치에서는 매도자는 손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보자고요. 이주봉도 지금이 매도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지금이 매도해야 될 때가 아니야. 지금 딱 저점 찍은 자리 봐요. 이격볼뱅이잖아요. 여기 이격볼뱅이잖아. 딱 거기까지 찍고 반등한 거예요. 근데 321.68이 뭐냐?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이에요. 하단선입니다. 상단선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차피 321.68 아래는 매도자는 얼씬도 못할 자리인 거죠. 내려가면 고마운 거지만 매도자가 공략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주봉으로 봤을 때도 매도해야 될 자리는 한 이 정도 됩니다. 329.52. 그러니까 이주봉으로 보나 월봉으로 보나 지금은 매도자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그러니까 매도자는 그냥 관망하는 거고 보유하고 있으면 청산하든가 보유하든가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어려워요. 왜냐? 쫓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려가면 더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따라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현이 달갑지 않은 거죠. 왜?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나는 매도 쳐서 먹고 싶은데 매도 이야기를 안 해. 내려가고 있는데도 안 해.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지금 위치에서 한번 다음 봉들을 하나씩 봅시다. 월봉부터 보여드릴게요. 월봉은 이렇게 끝나면 하락이 확장돼요. 하락이 확장됩니다. 이게 꺾이지 않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이 정도에서 마감을 한다라는 건 어쨌든 눌러보고자 하는 의도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눌러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형태는. 그리고 이주봉으로 보시면 아직도 하락 추세는 유지되어 있습니다. 하락 추세는 유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상단선이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유지되어 있습니다. 자, 주봉은 한 번 더 싸울 수 있어요. 지금 정도 위치면 상단선도 있고 하단선도 있고 다음 주에 대판 한번 싸울 분위기예요. 다음 주에 대판 한번 싸울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다음 주까지가 하락 추세이고 이주봉은 이 정도에서 이번 주가 끝나면 다음 봉도 하락 추세를 연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이렇게 끝나면 내년 1월에도 어쨌든 하락 추세를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즉 321이라는 숫자는 아직은 하락에 유리한 숫자라고 봅니다. 물론 얼마든지 남은 시간 동안 반등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숫자가 연말이 됐을 때의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지 이 숫자로 연말까지 끝난다는 걸 보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보다 높은 위치에서도 마감할 수 있습니다.
감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건 다 보여드렸죠? 3일봉도 한번 볼까요? 3일봉. 3일봉이죠? 11일? 내일부터죠? 네. 하락 추세가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네, 하락 추세가 계속 연장이 되고 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하락이 안 끝났습니다. 시간이 좀 있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매트릭스인데, 매트릭스를 잘 보시면 과거의 흐름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여기 올라올 때 잘 보세요. 0구간에서 튕겨 올랐단 말이에요. 0구간에서 오르기 시작해서 보시면 요 1구간을 다 지나가지고 다 상승시키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보면 종가가 여기서도 상승했고 여기서도 상승했어. 그죠? 하나, 둘. 여기를 지나니까 상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날짜랑 요 날짜란 말이에요. 예? 이거 한번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오늘 어쨌든 상승으로 턴했잖아요. 상승으로 턴했다고. 예. 그런데 이 보세요. 지금 상승으로 턴한 날짜가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턴했다고. 여기서. 그죠? 여기서 턴했는데 종가가 여기서 올랐잖아요. 여기서 올랐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올랐어요. 이거 제가 그때 얘기하지 않았나요? 목요일? 이게 목요일일 거예요. 그래서 이 날짜에 상승하면 하락 힘들다. 네,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이 날짜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가상으로 하락할 수 있는 날 여기 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그죠? 근데 지금 여기 하나잖아요. 똑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하락하려면 이렇게 매트릭스를 찍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승이 오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만들어 놔야 돼요. 이런 걸 만들어 놔야 저 시간 됐을 때, 저 날짜 됐을 때 아래쪽으로 하락시키면서 구조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분으로 저거를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저 날짜가 됐을 때 하락이 오면 방향이 바뀌게 돼요. 자, 지금 상태에서 하락이 올 수 있는 날짜는 다음 주 화요일. 예?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다음 주 화요일. 그 다음에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요 두 날짜 중에 한 날짜를 찍어서 반드시 하락시켜야 돼요. 하락할 거면. 그러면 이제 구조가 아래쪽으로 바뀌면서 다시 내려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승이 필요한 거예요. 내일 상승하더라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좋은 날짜가 이제 이틀로 늘어나는 거죠. 하락시킬 수 있는 날짜가 하루가 아니라 이제 이틀로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크리스마스 이브 이후로 하락을 노려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는 거고요. 자, 지금 가격적으로는 사실 하방의 메리트가 거의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별로 메리트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로지 돈에 기대해야 돼요. 돈. 그러니까 외국인 현물을 계속 팔아서 내려꽂는 방식으로 가는 게 저 같은 이제 하방을 보는 사람의 입장, 그리고 저와 같이 하락을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 지금 위치에서 못 눌러. 솔직히. 예?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누를 힘이 없다고요. 누르는 힘이 없어. 누르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강제로 돈을 갖다가 쏟아부어야 돼요. 예? 돈을 갖다 쏟아부어야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돈의 흐름을 체크하시라는 겁니다. 왜? 차트로는 충분히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는 이제 여기를 찍었잖아요. 여기를 찍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게 없어요. 근데 이주봉은 말씀드렸죠? 여기를 찍어야 되는데 여기를 못 찍으면 그 다음에 여기잖아요. 예? 두 번의 기회가 있다고. 그래서 이번 주에 321.15 아래에서 끝나면 완성. 예? 이번 주에 완성 못하면 월말에 333.08 아래에서 마감하면 완성입니다. 이 두 개의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데드가 나더라도 어쨌든 월말까지 333까지는 공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월봉도 여기서 더 올라가도 문제 없고, 이주봉도 321.15만 찍고 나면 333까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도 상관없고, 예. 그 다음에 뭐, 주봉은 여기 얼마야? 여기잖아요? 350대까지 올라도 뭐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예.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지금 360대까지 가기 전에는 3일봉은 어떻게 움직여도 하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봉으로 갔을 때, 일봉이 문제가 되는 수치는 대략 이게 월말까지 지금 13거래일 남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이니까 그때까지 332.69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일봉도 332만 넘지 않으면 하락 기조는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4시간 봉은 목요일까지는 330.359, 예, 목요일 이후부터는 더 낮아져요. 예, 그래서 이제 326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예, 다음 주 초가 되면 바로 내려야 돼요. 예, 다음 주 초가 되면 바로 내려야 된다고. 내릴 의지가 있으면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과 다음 주 초가 됐을 때는 아래쪽으로 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준선 26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만기일까지는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330.35만 안 넘으면 돼요. 만기일까지는. 근데 금요일부터는 다르다고요. 금요일부터는 기준선 26이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예, 봉이 후행 스팬이 골드를 내지 않으려면 봉이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체크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연봉이 어떻게 생겼지? 지금 연봉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생겨서 올해 저점을 못 지킵니다. 그리고 반등하면 344. 지금 320이잖아요. 그냥 대략 한 25% 정도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25%. 그러니까 종가 대비 25%는 올라갈 수 있다. 예요. 지금 상태의 구조를 보면 종가 플러스 25. 예? 그러니까 330에서 끝나면 345. 320에서 끝나면 330에서 끝나면 25니까 355겠죠. 그 다음에 320에서 끝나면 25를 더하니까 345고, 310에서 끝나면 335고, 300에서 끝나면 325 정도까지는 반등이 올 수 있는, 네, 그런 구조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저가 깨면 내려갈 수 있는 수치는 현재 위치에서는 한 270대까지 보여요. 네, 그런 상태라는 거는 이제 감안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보여드릴 봉이 여기 6주잖아요. 6주를 보면 이제 대둔할 만한 자리까지 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지금 데드가 2개나 났잖아요. 네, 데드가 2개나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데드가 난다면 322.66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 봉의 마감 시간이 1월 3일이에요. 1월 3일. 그래서, 예, 1월 3일 종가가 저는 322.66보다 낮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1월 3일 종가. 예.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1월 3일 종가. 예, 1월 3일 종가가 322.66보다 낮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위치에서 연말까지 해가지고 올라가더라도, 예, 결국에는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머릿속의 상상은 뭐냐면, 외국인이 현물을 계속 판다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예? 외국인의 현물 매도가 계속 나온다라는 건 이걸 완성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외국인이 바꾸면 여기가 데드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다음 봉에 데드를 내려고 하겠죠. 왜냐면 어차피 한 번은 데드를 내야 될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주봉을 보면 이게 트레이딩 뷰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보는 거죠. 네. 3주봉 입장에서는
데드를 만약에 계속 유지한다면 325.71, 325.71보다 낮은 봉을 그려줘야 돼요. 근데 얘가 언제 끝나느냐? 12월 20일 날 끝납니다. 그러면 12월 20일의 종가가 325보다 낮을 거라는 거잖아요. 예? 자, 12월 20일의 종가가 낮을 거라고 보는 거죠. 325보다. 325.71.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거 캘린더입니다. 캘린더인데, 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2주봉 마감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얘가 3주봉 마감이에요. 그리고 1월 3일이 6주봉 마감입니다. 근데 6주봉은 322.66 아래가 필요하고, 3주봉은 325.71이 필요하고, 2주봉은 321.15 아래가 필요합니다. 이해되세요? 자,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러면 올라가더라도 금요일이 되면 321, 325, 322 이런 숫자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라고 본다면 위쪽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제 입장이 이해되시죠? 예? 2주봉, 3주봉, 6주봉으로 봤을 때 321.15, 325.71, 322.66 아래의 숫자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코스피 200 지수로 봤을 땐 이런데, 문제는 코스피 지수는 더 낮다라는 거예요. 더 낮아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봉이 지금 3주봉이잖아요. 그럼 똑같은 날에 끝나는데 얘는 2452.71이에요. 예? 2450. 간단하게 그럼 얘는 2452. 예? 2452고, 그 다음에 6주봉을 보면 예, 6주봉을 보면 얼마냐? 2377.76이에요. 6주봉은. 예? 그리고 2주봉으로 봤을 때는 얼마냐? 지금 위치잖아요. 2424잖아요. 그러면 2452. 그죠? 2452, 2424, 2377.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게 코스피로 보면 2424, 44잖아요. 2452잖아요. 그 다음에 2377이잖아요. 요게 얼마예요? 1월 3일. 요게 20일. 그 다음에 요게 13일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주봉으로 봤을 때 잘 생각하세요. 예. 다음 주에 올라가도 되겠죠? 예? 다음 주엔 더 올라가도 될 거잖아요. 왜? 더 높아. 325까지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번 주는 낮아야 돼. 2424, 321, 이 정도 수치에서 놀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 주가 되면 325, 2452까지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주를 지나서 월말로 가잖아요. 월말로 가가지고는 322, 2377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머릿속에 봉을 그려보세요.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고가가 높아도 돼. 예?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고가가 높아도 된다고요. 근데 그 다음 주는 낮아져야 돼요. 그죠? 그 다음 주는 낮아져야 돼요. 왜냐면 요건 날짜가 없어. 예? 여긴 날짜가 없어요.
여기는 신정이에요. 그죠? 여기는 휴장이고 여긴 신정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거래일이 3일밖에 안 돼요. 요렇게 3일밖에 안 된다고. 30일 날 시장 종료할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 성탄절이 있는 그 주에는 생각하신 것보다 하락이 와야 되는 거예요. 왜? 가야 되는 자리가 2377이고 322.66이니까. 지금 코스피 200 지수로는 문제가 없죠. 코스피 200 지수는 320.66보다 낮기 때문에 지금 위치면 족한 거예요. 근데 코스피는 아니에요. 2377이면 여기서 한참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요구치를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의 현물 매도세가 지속된다면 U자형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봉이 이렇게. 이번 주봉, 그죠? 다음 주봉, 그 다음 주봉,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U자형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 U자형이 낮은 U자형인지 높은 U자형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건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단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외국인이 하락을 보고 있다면, 외국인이 현물을 계속 매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봉을 그릴 때 U자형의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정도고요. 그리고 봉의 이런 그 일목상 기대치 값을 연속해서 연결해서 보면 요구하는 수치는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높고 1월 3일은 현저히 낮아요. 그러니까 그걸 완성하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쪽으로 더 심하게 내리는 그런 형태의 봉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제 머릿속에 그려진 기본적인 지도고, 이 지도를 완성해 가려면 외국인이 현물을 주저없이 계속 매도해야 돼요. 기관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외국인은 계속 현물을 매도해 나가야 되는 흐름이 나와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요런 흐름과 외국인이 계속 현물을 매도하고 있는 흐름과 이걸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계속 외국인이 현물을 계속 매도해 나간다면 현재의 저점은 다시 붕괴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설사 증시가 반등을 한다고 해도 다시 고꾸라질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주봉을 보면 지금 매트릭스 구조로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로 보지 말고 띵글로 볼까요? 띵글로 볼게요. 트레이딩 뷰로 보는 것보다는 얘가 더 보기가 편해요. 그래서 자, 이제 주봉으로 열고, 지금 주봉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지만 한 줄을 더 보자고요. 한 줄을. 이렇게 한 줄을 더 열어서 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된다고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기까지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이건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 뎁스의 봉을 못 봐요. 왜냐면 이런 봉을 본 적이 없어. 봉을 그려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지금 봉이 어떻게 끝날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321.15 아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런데 다음 주는
다음 주는 상단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하단선이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지금 이 하단선과 이 상단선은 둘 다 주력선입니다. 네? 주력선. 얘가 가장 큰 힘을 가진 선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면 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싸워온 이유가 이 선 때문인데 이 선 싸움에서 지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봉이 이렇게 양봉을 그리면 위쪽인데 여기서 봉이 음봉으로 그리면 아래쪽이란 얘기예요. 자, 여기에 봉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봉으로. 예, 윗골이 달고. 그러면 그대로 아래가 열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얘는 연장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럼 아래가 이긴 거죠? 예. 그러면 얘는 연말에 아래쪽으로 더 내려 꽂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다음 주까지만 힘이 있고 그 다음에 부러져요. 그 얘기는 크리스마스 그 주에는 누르면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힘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저가가 깨졌죠? 예? 여기서 저가가 깨졌잖아요. 그래서 저가가 횡보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시 상승 못해요. 2주간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주까지는 상승할 수 없어요. 저가 깨면 현재 만들어진 저가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보셔야 돼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주말에 또 탄핵 투표를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번 주에 또 뭐 증시를 올리고 내리고 별짓을 다 해도 결국에 또 탄핵 가지고 주말에 쇼를 할 거고 그 쇼에 따라 다음 주 시가가 또 결정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악재일지 호재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봉은 다음 주에 한바탕 싸움을 해야 되고 다음 주에 싸움을 했는데 이게 하락으로 끝났다? 그러면은 크리스마스는 없는 거예요. 더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려져 있는 일목의 구조만을 봤을 때는 악재라고 떠 있어요. 예? 지금 일목은 그냥 악재라고 그려놨단 말이에요. 예? 왜냐면 다 악재가 되도록 설계가 돼 있어. 거길 가야 돼. 예? 그러니까 2377을 가도록 이미 설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일목만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일목이 맞다면 올해 종가는 2377보다 낮을 거라니까요. 근데 일목의 그래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띵글의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의 차트를 딱 그려보면 거의 비슷해요. 크리스마스 주가 안 좋아. 다음 주는 위로 한번 뭐 해보고 싶으면 위로 튕겨볼 만한 구조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다음 주에 무너지면 크리스마스 주는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기대치가 더 낮아지는 거구나. 일목으로 보면 이번 주의 기대치보다 다음 주의 기대치가 높고 그 다음번의 기대치는 훅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외국인의 현물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외국인은 지금 이런 의도를 가지고 차트를 그리고 있다라고 해석해야 되고 일목에는 이미 2377보다 낮은 종가로 향하고자 하는 계획이 잡혀 있는 거라서 외국인이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계획을 뒤집는 현물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아마도 이 계획은 변하지 않는 흐름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맨 앞에 자금의 흐름, 그 다음에 일목이 가지고 있는 목표치, 그 다음에 띵글이 가지고 있는 가격의 범위와 상단선과 하단선의 형태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쭉 보면 약간 일맥상통하는 흐름이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핵심은 뭐다? 외국인이 현물 매도를 멈출 수 있느냐예요. 외국인이 지금 현물 매도를 작게 할 뿐이지 외국인이 현물 매도를 멈춘 건 아니고
외국인이 현물 매수를 1,000억 해놓고 오늘 1,000억을 매도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외국인의 매도세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증시가 2%가 오르든 3%가 오르든 얼마가 오르든 중요한 거는 일목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수치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는 변화가 온 게 아니고, 외국인이 현물 매수세로 완벽하게 돌아섰다라는 증거가 없다면 아직도 반등할 수는 있어도 상승으로 돌아선 거는 아니고, 그쵸? 선물을 매수하고 있지만 선물 매수는 목요일이면 사라지기 때문에 선물 만기일까지는 영향이 있겠지만 선물 만기를 지나면 영향력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머릿속의 흐름은 어쨌든 반등이 온다고 해도 330.35는 넘지 않으면 괜찮고, 금요일에 주가가 많이 빠져서 아래 윗꼬리를 충분히 달아주면 다음 주에 326 위로만 안 올라가 준다면, 종가 기준으로 326 위로만 안 올라가 준다면 하락의 흐름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일시적으로 고가가 올라간다? 그건 상관없어요. 고가가 올라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종가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종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현재의 흐름은 파동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는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흐름을 바꾸는 수준까지는 도달하지는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연말로 갈수록 더 아래쪽으로 가는 흐름을 기대는 하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위치가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반등을 거쳐서 하락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하락하든 반등하면서 하락하든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다르게 변명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오늘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걸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등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반등이 나오는 수치가 방향을 전환시킬 만큼의 강한 흐름이 아니라면 반등은 가능하나 상승으로 전환되는 건 아니고, 외국인이 현물을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않는 한 만기일 이후에는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런 일련의 내용들이 다 이해되시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장의 끝에는 연말로 갈수록 더 낮아지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일단은 예상은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외국인의 흐름이 비슷하게 계속 물려 들어가면 그 주장을 뒷받침한다라고 판단돼서 계속 의견을 제시할 것이고요. 만약에 외국인의 자금의 흐름이 제 예상치하고 벗어나면 지금 가격이 비싸지 않은 관계로 얼마든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걸 계속 공유할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차트와 돈의 흐름을 보면서 예상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